도전을 통해 과정과 결과에서의 성취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팀을 꾸려 학교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경험은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크게 확장됩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차근차근 밟게 되는 진로 탐색과 성공 취업의 마일스톤. 전문 지식과 폭넓은 경험, 바른 인성을 갖춘 단단한 인격체로 성장해 세상이 먼저 찾는 100% 인재상으로 완성됩니다. 네, 잠시 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차 2027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씨가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도 꾹 참고 우리 학교 방문해준 학생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방문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소프트웨어 교육부장 전윤모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소개, 취업 현황, 입학 전형 안내 순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학교 환경 둘러보실 수 있게 학교 투어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남승건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 쓰면은 우리 학생 회장이 인사를 했었는데 인사를 안 받고 시작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떻게 날씨 좋은데 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15번째 입학 설명회더라고요. 많이도 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오늘처럼 날씨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입학 설명회 와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중에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잠깐. 없으시네요. 저기 뒤에 계시네요. 이상하게 입학 설명회만 있으면 그날 비가 오고 흐리고 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입학 설명회를 할 때마다 그런가 했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화창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신 이유는 뭐 여쭤보지 않아도 너무 뭐 당연하니까 외우셨죠? 학생들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렇죠?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또 뭐 3학년이 아니더라도 2학년이나 1학년이 되더라도 이제 고민이 돼요.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님도 그러고 저도 뭐 이제 아이들 다 키워봤지만 고민이 이제 1차로 시작될 때입니다. 이게 아이들 어떻게 고등학교 보내야 되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좀 오셨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근데 뭐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죠. 여기 뭐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는 사실은 못 들어와서 어려운 학교지. 사실은 뭐 올 수만 있다면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 뭐 준비는 많이 했어요. 인사 말씀. 근데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시면 몇 가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점들이 많아요. 이따 설명을 다 들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제 다 컸지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학교로 보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1기, 2기 때였었는데 우리 학교 제가 가라고 했어요. 내가 안 가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 학교를.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좋은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고 제가 근무하기 전이니까 그냥 그래 하고서는 이제 말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대전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를 갔어요. 특목고를 갔는데 지금 이제 회사 다닙니다. 근데 회사 요즘 취업되기도 어렵죠. 그 뭐 얘도 스펙이 엄청나요. 외국에도 뭐 여러 대학교를 갔다 왔고 뭐 대학도 그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갔고 고등학교도 스펙도 좋은데 취업 간신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월급이 70%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우리 학교 제가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집사람이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항시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애들 하면 집사람이 우리 애들이 누군데? 저는 당연히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왜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냐고 이제 그러는데 습관이 돼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지금 이제 20살, 21살짜리인데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집에 있는 애들은 이제 30살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나마 취업한 게 다행이에요. 주변에 다 취업 못했어요. 친구들 다 못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그랬고 둘째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못 오고 이제 거기도 나름대로 또 좋은 좋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에서 이제 뭐 이제 여기 안에 들 정도로 그 학교가 10명 이상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 정도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역시 잘못했다. 역시 잘못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집에 아이들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면은 물론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학교 공부할 각오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배우는 내용을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대학생들은 20살 이상이죠. 그 대학원생들은 24살, 5살 이상이고 여기는 근데 이제 16, 17, 18, 19 이 나이대 아이들이 그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을 배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다 합니다. 아이들. 여기 지금 학생들 여기 있죠? 여기 금방 나갔네. 다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묻어서 같이 생활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구구절절 많이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믿고 맡겨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시면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못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안 쓰면은 후회합니다. 저처럼 그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대신 지원해서 다 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어려워요 또 들어오기가.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생활 열심히 잘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좋은 자리 취업하고 또 취업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도 좋은데 잘 가거든요. 그죠? 한양대, 뭐 성균관대, 뭐 중앙대, 뭐 숭실대 이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잘 갑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취업 잘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꼭 보내주고 또 학교에서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외국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몇 년 안에 외국에도 이제 수두룩하게 취업자가 나올 예정이고 외국에 있는 대학교도 또 다닐 계획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보내주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제가 그거는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설명 잘 들으시고 잘 지원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는 그런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소개는 본교 교무부장을 맡고 계신 김영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교 학교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김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고요. 유망 분야에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설립된 특수 목적고입니다. 산업 수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2015년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또 제가 이제 가로로 저렇게 해놨는데요. 전 교사가 공모 교사로 구성된 유일한 마이스터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에 전국에 마이스터고는 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는 5개가 있고요. 그중에 제일 형님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도 일반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다들 발령으로 교사들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임용고사를 다 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학교의 뜻을 품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따로 지원하고 시험을 보셔서 공모로 이제 초빙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열정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교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총 9기 졸업생으로요. 약 660여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배출한 명실상부 최고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소개입니다. 1학년 전공기초 공통과정 이후에 학과과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학년은 이제 저희 정원 64명으로 한 학급에 16명씩 해서 4학급 해서 64명을 선발하고 있고, 이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에 올라가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2학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희망으로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아서 저희가 학과 배정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학과에 만약에 인원이 좀 더 몰게 되면 그때는 학교 성적과 좀 잠시 후에 나올 DSM 인증제 점수로 해가지고 더 높은 친구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학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이제 저희는 조기 취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이스터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설립된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 현장에서 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대학에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시험 없이 그냥 면접 정도만 보고 아니면 서류만 제출하고, 학교마다 약간 달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선취업 후진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과 소개인데요. 세 개 학과는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로 나뉘지만, 왜 우리 대학에서도 컴퓨터 공학과에서 두루두루 인공지능 개발자도 나오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구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세부 전공으로 약간의 과목들만 좀 바뀌고요.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특화된 그 전문 세부 전공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6학년도 입학생,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의 전공 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으로 지금 보신 것처럼 저기 컴퓨터 구조나 프로그래밍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전공 기초 과목을 1학년 때 이수하게 되고요. 그다음 각 2학년, 3학년에 올라와서는 각 과별로 세부 전공으로 저런 전공 교과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고교학점제,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모든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학과 구분 없이 선택 과목을 식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과목을 과 구분 없이 희망하는 교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과목, 그래서 1년에는 2과목을 과부 구분 없이 저기서 본인이 희망한 대로 이수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입니다. 저희 교실하고 실습실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따 우리 이 설명회 끝나고 투어를 할 건데 아직도 저런 책상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일반 고등학교 책상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 저희가 커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노트북, 그다음에 전공서적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넓은 큰 양질의 책상을 준비해 놓고 있고, 학생들이 장시간 공부를 해야 돼서 저희가 또 허리에 무리가 없는, 앉았을 때 오래 앉아도 좀 무리가 없는 그런
좋은 의자로 다 구비해서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하면 신입생들에게 새 노트북을 한 대씩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공부 잘 열심히 하고 졸업할 때 반납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전공 교육에 최적화된 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에 장장 거의 3개월에 걸쳐서 그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기숙사 리모델링이 완전히 다 완비가 돼가지고 저희가 전교생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2인 1실로 모두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그 2인 1실의 기숙사 내부 모습이고요. 침대도 저희는 다 저렇게 싱글 침대로 2층 침대 안 쓰고 저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고, 또 자랑 중에 하나가 각 실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이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층별로 공통 화장실을 쓴다거나 공통 샤워실을 쓰는 거 아니고 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랑 둘이서만 이렇게 따로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쓸 수 있다라는 점 너무너무 좋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은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학습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다과실, 세미나실 등을 구비를 해서 학생들이 뭐 학교 일과 다 끝나고 나서 기숙사로 넘어갔을 때 좀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든가 더 학습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공간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저희 도서관 및 체육시설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요 앞에 입구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피아노 갖다 놔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자유롭게 본인들이 연주하고 싶고 이제 또 듣고 싶은 음악들을 서로 막 연주해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서로 담소도 나뉘고 음악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처럼 저희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 옆에 막 그림 걸려 있는 거 보시죠? 이거 학생들이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미술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감상하고 휴게할 수 있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저희가 도서관입니다. 또 우리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아까 먼저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 수준의 학습을 다 고등학교 시절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투철한 학생만이 열심히 잘 성공해서 배출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개발자로. 그래서 저희가 대학 서적 같은 전공 서적을, 대학에서 쓰는 전공 서적을 거의 전교생 수만큼을 구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수업에서도 교재도 그런 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검인정 도서가 아니라 대학 교재 같은 거를 전교생 수만큼 놓고 선생님이 장기 대출을 1년씩 해서 학기씩 1년씩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쭉 배부해서 공부하고 다시 수고하고 이런 시스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학 못지않은 전공 서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매 분기 아니면 학기마다 저희가 인문 소양 도서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문 소양 쪽으로도 절대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체육시설, 운동장 보셨지만 학생들이 이때도 저녁, 점심에도 축구하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옆에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활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잠시 후 이따가 이제 저희 투어할 때도 보시겠지만 남학생, 여학생 저희 헬스장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말에 귀가하지 않는 일정이나 아니면 저녁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게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교의 특화된 교육 활동입니다. 첫 번째가 DSM 인증제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국제품부터 저희 인성품까지 5개의 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제목에서 인지를 하셨겠지만 국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역량,
그다음에 독서품에서는 우리 인문 소양 역량, 전공품에서는 전공 개발 역량이겠죠. 그리고 건강품에서 학생들이 예체능 역량, 그리고 인성품에서는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인성 영역을 길러줄 수 있는 역량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미션 같은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고 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DSM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공동아리 활동입니다. 전교생이 전공동아리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1학년에 딱 입학해서는 먼저 저희가 기존의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전공동아리별로 우리는 이런 전공동아리가 있고 이 전공동아리에서는 이런 기술 스택을 공부해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모든 1학년 학생들한테 전공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2주 정도의 모든 전공 동아리의 활동들을 맛본 후 이제 1학년들이 나는 그러면 어느 전공 동아리를 가입하겠다라고 해서 각 전공 동아리에 지원을 하고 학생들끼리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대상으로 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후배 간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선생님 보다 또 선후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각종 프로젝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 활동인데요. 저희 학교는 전공 교과 중에 일부는 산학겸임 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모습에서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산학겸임 교사를 초빙을 해서 각 교과마다 이제 전공 교과 중에 코티칭을 이루어지게 하는 교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또 초청해서 우리 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유명한 개발자가 있는데 저분 저희가 뭐 초빙을 했어요 라고 해서 특강을 여는 경우도 많고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그런 유명한 저명 인사들 모셔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2-3번 정도 아니면 적어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중에 제일 형님 학교다 보니까 벌써 9기 졸업생까지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곳곳에 유명한 개발자로 아니면 훌륭한 회사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배들이 또 우리 학교를 다 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특강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학교의 큰 자랑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일과 운영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요. 아침에 6시 50분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호를 마치고 그다음 아침 식사한 다음에 지금 계신 여기가 학습동이고요. 아까 저 건너편에 있는 게 기숙사동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아침을 급식실 가서 먹고 이쪽으로 다 넘어와서 8시 20분까지는 이제 교실에 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7교시까지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7교시가 끝나고 나면 16시 40분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 종례 청소하고 나서 이제 야간 활동, 방과후 활동이 8교시, 9교시, 10교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학습동에서 20시 30분까지 생활을 하고 바로 기숙사 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넘어가서는 이제 각자 개인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뭐 본인이 운동하고 싶은 친구는 운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 시간 가진 다음에 점호를 마치고 23시 30분에는 모두 취침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취침할 때는요, 학생들이 모든 그 IT 디바이스를 다 제출하고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넘어가기 전에 그 디지털로 된 락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 노트북, 핸드폰 모두 다 제출하고 기숙사 사감쌤한테 점호를 받고 취침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방 안에서 뭐 혹시 뭐 딴짓하다가 막 잠을 안 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학과 일과 운영인데요.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은 월요일 1교시, 목요일 6, 7교시에 운영을 하고 있고 8교시부터 10교시까지 야간 활동은 월요일, 수요일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도 대부분 다 이수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거의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화요일과 금요일은 전공동아리 활동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에 자율학습 또는 특강 또는 멘토링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목요일 8, 9, 10교시를 이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좀 잘렸는데요. 2, 3주 간격으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정규 수업이 종료된 후에 의무 기가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집에 꼭 가는 건 아니고요. 저 의무 기가일 때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기숙사를 싹 비워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뭐 청소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는 모두 다 집에를 가는 그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의무 기가일이 아닐 때는 저희가 전공동아리 활동이 8시 반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저 혹시 이번 주 뭐 일이 있어서 집을 가야 돼요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사감선생님하고 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녁 8시 30분에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미리 허락을 다 받고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는데요.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는 정말 훌륭한 선배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교과고사 100%의 공모교사로 운영되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시면 실력과 열정을 갖춘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과 함께 차세대 유망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하지 않으시렵니까?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같이 이런 행복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취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현황은 산학협력부장을 맡고 계신 이동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취업 관련된 그 일을 맡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와서 깜짝 놀란 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 내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는 게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인 것 같습니다. 취업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현황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그 질문이 그 AI 시대에 도입하면서 개발자들 괜찮니?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적이 괜찮죠. 그래서 물론 그 예전보다는 사실은 그 코로나 시기 때 사실 더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실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실력 있는 친구들은 확실히 취업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수치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취업도 거의 다 됐고요. 취업 원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그 뭐 실력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저희 학교 자체가 워낙 그 퀄리티가 좀 높게 그 졸업생들을 좀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들을 많이 찾아요.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기업체에서 많이 찾습니다. 올해만 해도 기업 여러분 그 고등학교로 기업체에서 그 기업 설명회 오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23회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기업체에서 직접 여기로 옵니다. 와서 3학년들 대상으로 우리 회사 이러니까 니네들 많이들 지원 좀 해줘.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여는 학교가 바로 저희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한 1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요번 5월이죠. 5월 29일 날 인바디라고 회사 아시죠? 인바디 회사에서도 올해 그 기업 설명회 하러 5월 29일 날 여기 방문을 하게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교 그 학생들 그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찾아오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취업이 여전히 아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들 주요 취업처인데요. 뭐 웬만한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은 다 가 있습니다.
뭐 되게 많이 뭐 공공기관부터 해서 요즘에는 은행 쪽이 많이 안 뽑아서 좀 아쉽긴 한데 예전에는 은행 쪽으로도 많이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입니다. 졸업생들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 뭐 배달의 민족 이런 데도 가 있고 토스 같은 데도 가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토스에 저희 그 졸업생들 22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토스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뱅크에도 가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가 있고요. 여기뿐이 아니고 밑에 보시면은 뭐 라이너나 뭐 쭉 있는데 이런 회사들도 되게 좋은 회사들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그 라이너라고 보이시나요? 저 회사가 사실은 큰 회사는 아니에요. 한 4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저희 학생들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작은 회사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게 그 전 세계 그 AI 관련된 웹 환경에서 그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1등은 챗GPT 다 아시죠? 2등은 구글의 제미나이. 근데 4등이 바로 저 라이너라는 회사입니다. 엄청난 기술력은 가지는 회사예요. 그리고 올해 요즘에 그 AI 그 국가 AI 그 하시는 거 아시죠? 국가 AI 선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SKT 컨소시엄에도 저 라이너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졸업생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한 명 여학생이 한 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좀 유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작은 회사 같은데 그 스타트업 같은데 들어가서 같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학생들 성향이 엄청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뒤에 이제 가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뭐 다른 마이스터고처럼 뭐 대기업을 가거나 뭐 바로 삼성전자에 가서 뭐 얼마를 받았네 이런 거보다는 학생들 성장을 더 중요시해요. 저희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다 스타트업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토스나 그 네이버나 이런 기술 기업으로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졸업할 때 그 취업의 질은 다른 마이스터고 뭐 무슨 대기업 가는 마이스터고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 학생이 다른 건 뭐냐면 저희는 학생들이 졸업한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른 그 마이스터고는 기능인을 양성하죠. 기능인을 주로. 그래서 삼성전자 쪽이나 어쩌 쪽이나 뭐 말하자면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저희 쪽은 기술인입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개발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도 대졸자들하고 경쟁을 해요. 대졸자들하고 뒤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 대졸자들과 경쟁을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마 여기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또 AI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일수록 학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처럼 이렇게 좀 그 기반이 탄탄하게 돼 있고 선배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그 학교를 들어가야 또 취업에 훨씬 더 그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까 그 라이너라는 회사인데요. 되게 좋죠. 되게 그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 주요 취업 분포인데요. 그 요즘에는 대전 쪽이 요즘에 방산 기업 잘 나가는 거 아시죠? 대전 쪽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전 쪽으로 취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방산 기업들이 요즘에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대전 쪽으로 많이 진출한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기나 서울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7%였는데 좀 많으면 한 70% 정도까지도 서울 경기권으로 그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자랑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오래돼 있었잖아요. 워낙 그 졸업생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MOU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마이스터고 중에서는 저희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어디 그 회사를 가서도 마이스터고를 가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95개 정도의 그 기업과 MOU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저희가 취업 시즌이 되면 495개 정도 되는 회사에 전체 메일을 뿌려서 그쪽에서 이제 취업 만약에 그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개 기업에서 저희가 모집 의뢰가 왔어요. 모집 의뢰 그 수로 보면 한 112명입니다. 저희 정원이 64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훨씬 더 많은 그 모집 기업에서 그 의뢰가 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 설명회를 12회를 했습니다. 합격이 와서 직접 기업 설명한 게 12회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약 50개 기업의 학생들이 거의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그 5월 9일 기준으로 현재 채용 의뢰 기업 수가 27개, 약 45명 정도 그럼 취업 의뢰가 왔고요. 현재 지금 취업 계속 면접 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부모님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취업 경쟁력이 도대체 뭐야?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취업 경쟁력에 대해서 왜 저희 학교가 취업을 이렇게 잘 되고 학생들 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기업체 쪽에 면담을 하거나 또는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일단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기본기가 잘 돼 있다. 기본이 잘 돼 있다. 컴퓨터 과학 관련된. 그래서 아까 그 교장선생님께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희 학교가 일단 커리큘럼 자체가 일단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그 과목들의 아주 중요한 과목들 위주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게 가장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뭐 여기 대학 나오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겠지만 대학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막 왕성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친구 몇 명만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전체가 기숙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게 굉장히 관점이에요. 학생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또는 선배들하고 360을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꾸준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1학년인데 1학년 내내 놀았대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 제일 친한 친구들이 4명이 다 개발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얘네들하고 놀려면은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개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학년 되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더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대학교하고 다른 게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이 아니고 졸업하기 전까지 최소 4개 아니 많으면 한 10개까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런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뽑아서도 바로 어떤 일을 시키면은 바로 일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학교는 아까 커리큘럼 얘기도 했지만 학생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낙오되는 학교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AI도 워낙 빠르고 또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따라가려면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학생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계속 같이 공부하고 따라가고 하면서 가야지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학교 문화가 잘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심한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좀 변화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졸 신입사원. 저희는 대졸자들하고 경쟁을 하거든요. 기능인이 아닙니다. 기술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도 대졸자들하고 경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졸자하고도 좀 비교가 많이 받는데 그에 비해서도 업무 역량이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취업 연계 경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 위에 거는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써주더라고요. 압도적인 네트워크와 10년의 노하우로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압도적인 협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워낙 기업들이 많아요. 저희하고 연결된 기업들이 한 500여 개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진짜 강조시키고 싶은 게 저희 개발자 뒤에 좀 한번 다 설명하겠지만 그동안 배출했던 그 졸업생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 친구들 여기 자주 오기도 하고 여기 지금 한 명 더 여기 온 친구도 있긴 한데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졸업생들하고 연결고리, 그 다음에 멘토링 이런 것들이 학생들 실력 키우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 소프트웨어 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학생들을 좀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명문학교로서 워낙 입지를 잘 굳히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보셨죠. 그 기업 설명에 오시는 기업들. 이게 사실은 뭐 아무 데나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다 대학교도 뭐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이런 데나 주로 많이 가지. 작은 뭐 조그만 기업들은 잘 안 가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명성이 있고 그동안에 졸업생들이 쌓아놓은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저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기업들도 괜히 쓸데없이 여기 대전까지 서울의 대전까지 와서 기업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명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 졸업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 지금 여기 아시죠? 그 충주맨 나왔던데 차즘이란 그 서비스 운영하는 디자인 앤 프랙틱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되게 지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핵심 개발자가 2명 있습니다. 저희 3기하고 4기 2명이 이 회사의 핵심 개발자예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직접 여기 기업 설명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회사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 뽑을 때 아무래도 우리 학교를 먼저 고려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졸업생들 보고. 그래서 실제로 2명이 취업을 했어요. 올해 2명이 취업.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 졸업생들이 이 활약한 게 얼마나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가시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19살짜리인데 신입사원. 근데 옆자리에 보니까 27살짜리 대졸사원이 옆에 있어요. 근데 같은 신입사원이에요. 연봉도 똑같고. 그럴 때 그 대졸 신입사원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녀석은 뭐지? 옆에 있는 이 녀석은 뭐지?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해요.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체에서는 실력이 중요하지 대졸자 타이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면 연봉 협상을 하죠. 연봉 협상할 때 넌 대졸자니까 좀 더 받고 너는 고졸자니까 조금만 가져가 절대 없습니다. 실력 따라가요. 그래서 넌 잘했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너 연봉 높여줄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졸자보다도 연봉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 그 업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내실 있게 교육과정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문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계상 평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뭐 저희 학교에 대부분의 시스템을 다 학생들이 개발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해 그 입학 전형 하실 때 입학 전형 쓰는 프로그램들이 다 학생들이 개발한 겁니다. 입학 전형 시스템 엔트리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 동아리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습 관리, 뭐 기숙사 관리, 취업 지원 관리, 그다음에 이력서 관리까지 다 학교에서 쓰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학생들이 다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 실력을 키우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외부 프로젝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외부 연계 프로젝트도 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학생들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학교 내 이런 그 교내 컨퍼런스나 교내 세미나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여기 지금 요 자리입니다. 똑같이 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세미나 같은 거 이런 세미나 그래갖고 여기 지금 AI 관련된 것들 지금 토론회 하고 있거든요.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스터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그 졸업생들 아까 그 재학생들하고는 1학년들 들어오면은 언제 나 그 컴퓨터 한 번도 안 해보고 소프트웨어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선배들이 끌어주거든요. 선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를 들어가면은 선배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 동아리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 3학년, 2학년, 1학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프로젝트 할 때 1학년도 뒷넘어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2학년들이 멘토링 해주면서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줘요. 그러면서 2학기가 넘어가면 3학년 프로젝트 할 때 1학년도 끼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대신 협업 능력은 필요해요. 협업하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학교의 그 취업 노하우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것도 여기 작년에 그 축제할 때 했던 건데요. 그 이렇게 코인 채굴하는 것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저희 여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축제 해봤죠. 그럼 돈 내잖아요. 저희는 저렇게 코인을 발행을 해갖고 코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라면도 사 먹고 그다음에 뭐 떡도 사 먹고 이렇게 합니다. 저 코인을 할 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코인 채굴을 그냥 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해서 특정 사이트에 저 깃허브라고 하는데 그 특정 사이트에 그걸 올리면 코인이 채굴되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 학생들한테 코인을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코인이 많고 공부 좀 덜한 친구는 코인이 적고 이래서 축제 때 사 먹을 수 있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내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건 아까 졸업생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작년에 그 학생회에서 졸업생들하고 그 서울에서 데크톡이라고 이거 왜 이러냐? 예,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크톡이라고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 올해도 열었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저번 주인가 열었는데
저번 주가 4월 26일 날 열었네요. 해서 그 졸업생들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컨퍼런스 하는 그런 그 행사 같은 것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만의 독특한 개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개발 문화냐면은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아요. 학교 안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여기는 아주 이거 3년 전 얘기인데요. 성신당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성신당 아시죠? 찾아가서 프로그램 개발해 주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여기 빵모자 쓰신 분이 성신당 사장님이십니다.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빵 했어요. 실제로 하고 개발까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운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빵만 받아왔더라고요. 성신당 가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유지보수 하려면 학생들이 계속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 때문에 결국 못하고 저렇게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대단해요. 대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유성구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매년 작년에 이제 했던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유성구청하고 대학교하고 그다음 기업들 이렇게 연계해갖고 외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 통해서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정보 그 대전에 있는 진로융합교육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연합해서 지금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전 진로융합교육원에 중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그게 그 모의주식 투자인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 이거 개발했던 친구들 2명 올해 취업 다 됐습니다. 예, 여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오늘 집어넣은 건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화재 기체 분석 프로젝트를 외국 교수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넣었는데 그래서 꼭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2학년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하게 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화재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질 않다 보니까 이런 관련 지식에 대해 전무했어가지고 여기서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화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께 따로 컨택드려서 저희 프로젝트를 컨펌 받기도 하고 관련 아이디어 미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직접 연락을 하신 건가요? 메일로 연락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총 15개의 대학교 교수님들께 따로 하나씩 메일을 넣어가지고 컨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그럼 호서대학교 교수님이 그 혹시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대회가 5월 15일 마감으로 5월 15일까지 프로젝트를 종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만 더 이렇게 이거는 뜬금없이 동물원인데요. 어렸을 때 자주 가던 동물원이랍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연락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연락하게 됐죠? 제가 자주 가던 동물원이었는데요. 이 웹사이트를 고등학생 개발자가 된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사이트가 노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고쳐주고 싶다라는 착한 마음이 들어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어서 직접 동물원에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일단 직원들 태스크 관리, 동물 관리 다 종이로 수기로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서비스를 출시해서 막 저희끼리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수기로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전 누군가를 도와주는 개발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 직접 동물원께 이제 저희 이런 거 학교에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자격증도 있고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다라는 거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동물원 가는 건가요? 여기 학교 다 데려가겠습니다. 그냥. 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되게 실력이 되게 높아진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만에 저런 문화가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저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부에서 자꾸 뭔가 개발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학생 스스로가 좀 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 학교 그 경쟁력이 점점 올라가고 학생 개발자도 잘 되고 저런 친구들이 사실 회사 가서 잘 못할까요?
당연히 취업 잘 되겠죠. 그래서 조금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그 직업계 고등학교에 되게 다양한 그 루트가 있습니다. 뭐 재직적 특별전형부터 해서 뭐 계약학과 그다음에 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까지 쭉 있는데 다양하게 뭐 선택할 수 있고요. 특히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성하고 직업계 고정 3년 정도 재직을 하면은 그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유명 대학교 다 있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뭐 웬만한 데는 다 여기는 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학생교가 좀 많이 뽑고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90명을 뽑아요. 그래갖고 문과 계열로 해서 90명, 이과 계열로 해서 한 90명 뽑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졸업생들이 한 6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 한양대도 1명 정도 들어갔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에도 그 재직자 과정 외에도 뭐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서 간 케이스도 있고 여기 졸업생이 있는지 왔나? 여기 마침 저 졸업생이 한 명 와 있는데요. 저 친구가 지금 23살인데 그 병특 다 끝나서 군대도 다 해결했고 사이버 대학을 저 친구는 이제 3년 정도 다녔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요번에 이제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 대학원 진학할 건지 좀 고민하고 있다가 한번 일어서 보세요. 아, 예. 저희 지금 6기 졸업생인데요. 예. 그래서 저 친구가 그래서 요번에 그 졸업 다 하고 병특까지 다 마치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 쪽 회사로 지금 조금 이직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한양대나 이런 쪽에 그 대학원 진학을 할 건지 저 친구가 이제 요번에 그 사이버 대학을 하고 3년 다녔죠? 예, 3년 동안 해서 좀 압축해서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을 진출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뭐 한양대나 이런데 그 대학원까지 진출하면 조금 새로운 그 루트로 가는 케이스가 좀 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병특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특을 주로 많이 받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또 스타트업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좀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은 그 이쪽 정보통신 쪽 병특이 좀 막혀갖고 작년에는 못 가긴 했는데 매년 보면은 이렇게 누적해서 쭉 보면은 대충 약 한 70%에서 80% 정도 남학생 등 정도가 병특을 좀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커리어 끊김없이 계속 쭉 개발자로 유지를 하고 저희 1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에서 27 정도 됐는데요. 병역 내 다 해결하고 개발자 한 8년 차 정도 되니까 팀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회사 좀 중견기업인데 어느 회사 CTO를 하고 있는 그 졸업생도 있으면 1기 졸업생인데 CTO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본부장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7이면 대학 졸업하거나 이제 막 졸업해서 취업이 되네 만에 뭐 한참 집에서 뒹구고 있을 나이인데 벌써 7년차, 8년차 개발자가 돼서 사회 나가서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학생들 가급적이면 병역 내 그 지정 업체를 좀 많이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병특 시작하면 3학년 34개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나는 대학원을 좀 가고 싶다 이러면은 그 기간 동안 방통대나 또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그 학사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기나 대학원이나 또 대학원 정도로 지출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난 대직자 특별 전형으로 가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좀 잡고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재직자 과정으로 가거나 또는 사이버 대학 통해서 대학원으로 진출을 하거나 또는 당연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죠. 저희가 실제로 토스에 다이렉트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여학생인데 그 친구는 이제 병역 군대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연봉을 대학생하고 똑같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연봉 6,300을 받고 19살짜리인데 실제 들어간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모든 학생들은 다 어딜 가고 싶냐? 이런 데 가고 싶겠죠. 그래서 아직 간 친구는 없는데 조만간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취업 관련돼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학 전형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글씨가 작은데요. 안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입학 전형에 관한 말씀은
작년도 입학 전형 26년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학생들은 27학년도 입학이기 때문에 27학년도 모집 요강은 6월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그러니까 올해 입학에 적용될 27학년도 최신 내용은 6월 이후에 꼭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 전형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번 입학 전형과 특별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먼저 살펴보면은 입학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26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졸업 예정자이신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졸업자에 해당이 될 건데 현재 원서 접수일 현재 고교 재학 중이면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10월에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고교 재학 중인 아닌 상태, 적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있는 그 조건을 일단 다 갖추고 거기에 추가로 조건이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이스터 인재 전형입니다.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만약에 내가 중학교에서 정보교과 수업을 들었는데 정보교과 수업에 굉장히 재미가 있고 소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마이스터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현실적인 또 조건이 있을 텐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중학교 내신 성적의 비중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적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스터 인재 전형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록이 쭉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관련된 서류를 챙길 수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집 전형별로 몇 명씩 선발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처음에 학교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학과를 2, 3학년 때 2학년 진급하면서 정하게 되고 1학년 때는 공통과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과 구분 없이 6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1순위에서 44명을 뽑습니다. 44명을 뽑고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이 후순위로 20명이 추가로 선발이 되는데 그럼 44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역별로 대전, 전국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대전에서 22명, 전국에서 22명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대전을 다시 보면은 일반 전형 15명, 마이스터 인재 전형 6명, 사회통합 전형 1명 이렇게 22명이 됩니다.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4명을 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원 외로 국가유공자 자녀나 특례 입학 대상자 해당이 되면은 1명씩 선발을 하니까 해당되는 학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은 먼저 1차 전형으로 선발을 2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형에서 최종 1배수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1차 전형에서는 학교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12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구성이 됩니다. 교과 성적, 출석 점수, 봉사 점수가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의 빨간색 숫자가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이 50%,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의 직전 학기, 즉 2학년 2학기가 될 건데 혹시 자유학기 때문에 2학년 2학기가 밀릴 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2학년 2학기가 될 건데 25%, 그 다음에 직전전 학기 2학년 1학기가 25%, 그렇게 100% 구성이 됩니다. 반영되는 과목은 총 7과목 저기 써져 있는 대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역사, 기술 과정인데 혹시 이 중에서 어떤 학기에 없는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목은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6과목이든 5과목이든 평균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써놨듯이 3학년 2학기 성적도 반영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 50%가 1, 2학기 25%씩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점수 15점인데 출석 점수는 15점 만점에서 결석 일수만큼 뺀 게 자신의 출석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석을 3일 했다 그러면은 12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각조퇴 결과를 하게 되면 3회당 하루씩 결석으로 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각조퇴 결과를 다 합친 숫자가 6번이다. 6회다 그러면은 결석 2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수 계산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결석이나 지각은 다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체험학습이나 질병 같은 서류를 인정받은 결석은 여기서 빠지게 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 점수입니다. 봉사 점수는 15점 만점인데 자신의 봉사 시간이 곧 봉사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5점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5시간을 못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다 그러면 10점. 그래서 5점이 차감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날짜 보시면 되겠는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봉사 시간을 15시간 못 채운 학생의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꼭 봉사 시간을 채우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좀 간략히 안내 드렸는데 그럼 좀 복잡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게 되는지 좀 복잡한데 그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입학 안내, 입학 공지사항에서 요 공지글이 있는데요. 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서 내가 받은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공간이 있는데 졸업 예정자 같은 경우에 2학기 성적이 필요 없으니까 비워 넣으시면 되고요. 성취도를 뭐 A, B, C, D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5점, B가 4점, C가 3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각 결석 이것도 입력할 수가 있고요. 다음 봉사 시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좌측 하단에 이렇게 점수 계산이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왜 3개냐 하면은 전형이 저희가 3개잖아요. 일반 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 그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가지를 모두 다 계산해서 보여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할 전형의 점수를 저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1차에 합격했을 경우 이제 2차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적, 중학교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차 성적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전형은 170점, 마이스터 인재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은 110점으로 계산이 되고 그다음 요 오른쪽 부분이 2차 전형에서 추가로 필요한 점수가 되겠는데 일반 전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직업기초 소양평가라는 시험과 심층 면접이라는 이 2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직업기초 소양평가는 뒤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학생이 어떤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이 학생이 얼마나 기본적인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시험이라서 부담 없이 그냥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라고 하면 저희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 소양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라든지 수리라든지 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공간 능력 이런 형태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는데 요 평가 영역은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은 뭔가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점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되는 시험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인데 이 심층 면접이 저희 입학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심층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일반 전형과 비교를 해보시면 1차 성적이 60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점수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냥 비율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점이 줄어들어 있고 그 60점 줄어든 게 여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시험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를 하는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중학교에서 이미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중학교 정보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코딩 능력 내가 코딩을 먼저 배워서 와야 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우리 학교 와서 배울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순수한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똑같고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 인재 전형과 비교해 보시면 컴퓨팅 사고력 시험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과 시험 보는 3개의 평가 항목은 똑같은데 1차 시험 성적이 마찬가지로 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60점 빠진 게 직업기초 소형평가와 심층 면접으로 30점씩 나눠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22명 지역별로 나눠서 선발한다는 점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잠깐 다시 보면 요 1순위거든요. 요 44명은 1순위로 선발이 됐으면은 나머지 20명은 거기서 탈락한 학생들이 후순위로 모여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한 모든 학생을 다 모아서 여기 일반 전형 기준으로 성적을 다시 쭉 나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마이스터 인재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에 지원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엑셀 파일 보시면 일반 전형 기준으로 다시 자신의 점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20명을 선발해서 64명을 총 뽑게 됩니다. 주의사항인데요. 마이스터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컴퓨팅 사고력 측정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 같은 경우에 60점에 40%, 즉 24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탈락이 됩니다. 후순위로 전환하게 돼서요.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많이 받더라도 최소한 60점에서 24점은 받아야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00점 만점으로 2차 전형 시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3분의 2인 200점을 못 받으면 마찬가지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점 이상은 꼭 받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격증을 얻었을 때 이렇게 6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어떤 자격증이냐면은 예전에는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 이름이 바뀌어서 프로그램 기능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경우 6점 가산점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탈락을 해서 후순위로 넘어가면 후순위에서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때는 가산점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산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중학생 대상으로 알고리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 참가를 하셔서 대상부터 동상까지 입상을 하시게 되면은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3점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산점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마지막으로 표로 정리를 해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만점이 원래는 이제 170점 만점이 1차 전형이에요. 근데 여기 3점, 그 밑에는 이제 9점, 9점 이렇게 1회짜리 숫자에까지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을 빼면은 원래 아까 처음에 설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170점 만점으로 일반 전형 됐고 그다음에 2차 전형까지 다 합치면 300점, 가산점까지 303점. 그다음에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수 구성이 되어 있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조건들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리다가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잠깐 넘어왔었는데 이거는 작년까지 그동안 치러졌던 직업기초 소형평가의 어떤 영역입니다. 뭐 언어 영역에서 이해력과 추리력, 수리 영역에서 계산 능력, 공간 능력에서 뭐 공간 지각 능력, 그다음에 주의 집중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영역이 해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라는 선생님들 간의 논의에 따라서 영역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도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진행 방법입니다. 면접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분야 이해도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따가 저희 이 설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기출 문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잠깐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소프트웨어 분야 이해도에 관한 어떤 문제를 드리고요. 3분 동안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상한 거를 3분 동안 다시 면접관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면접 시험을 치르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시험 학업 의지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10분간 질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요 심층 면접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몇 점 되면 합격하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그동안의 커트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몇 점이면 합격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심층 면접 점수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거라서 면접 시험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접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 면접 점수가 그래도 좀 비슷했을 때 그럼 어떤 추세가 있을까 추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내신 성적을 평균 B 정도 받으면 아까 엑셀표에서 계산해 봤지만은 142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 B로 142점 맞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은 어느 정도 잘 봤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균 BC 128점 정도 하게 되면 B 반, C 반 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면접을 좀 더 잘 봐야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평균 C나 그 이하의 점수에서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준비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지원자 유의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입시가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뉘게 되는데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전기학교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학교는 이중 지원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이스터 고등학교 당연히 다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중 지원 하실 수 없고 이중 지원했다가 적발이 되면 둘 다 합격 취소가 됩니다. 그게 뭐 적발이 된다는 게 그냥 100% 적발이에요. 그냥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적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중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보통은 이제 마이스터고들이 입시가 다 몰려 있는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7월에 따로 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 역시 마이스터고에 해당이 돼서 이름은 마이스터라는 글자가 없지만 이 학교 역시 저희 학교와 이중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으로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눈으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지원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또 주의사항입니다. 합격하시면은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합격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등록을 안 하겠다. 나는 학교를 안 가고 다른 학교를 가겠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게 합격했다가 후기고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서 응시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포기하면 그냥 재수를 하시든가 올해는 학교를 가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합격하면 반드시 입학하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흡연 검사를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혹시 뭐 담배는 학생의 건강 때문에 끊어야 되겠지만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면 반드시 담배도 피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취업을 최우선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학생을 위한 지원이 따로 없고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절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우리 학교에 대학 진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재직사 특별전형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졸업하면서 바로 수능 봐서 수시, 정시 이렇게 대학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대학 가는 걸 생각하시면은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는 10월 9일에서 14일까지 저희 학교 자체 사이트에서 모의 원서 접수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제로 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때 원서 접수하시면서 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은 꼭 날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교 그러니까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
2개월, 3개월 차가 됐을 때 우리 학교가 어떤지 그 느낌을 좀 말해주고 싶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 2명이 준비를 했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증명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1학년 재학생 이채연. 1등 개발자가 되고 싶은 1학년 재학생 문성은입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실제 1학년 재학생 입장에서 학교를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시간이 남게 된다면 Q&A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생활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일반계고와는 조금 다른 교과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1학년 때부터 화면 디자인, 프로그래밍, 컴퓨터 구조 등의 여러 가지 전공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학교 와서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주력으로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제 중학교 때보다 집중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공부에 대한 몰입도도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렇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개발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옆에 보시면 전공 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에서는 1학년 친구들이 아직 자신이 전공을 뭘 할지를 잘 못 정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공 체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웹개발, 앱개발, 게임, 정보보안, 디자인, 인베디드, 인공지능 등 진짜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도 솔직히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진짜 잘 못 정하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 진짜 이 전공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지금 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잘 찾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교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매년 교내 해커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커톤은 선배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대회입니다. 처음에 이걸 들으시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시작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큰 경험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이걸 우리가 정말 만들었다고 하는 성취감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IT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나 세미나, 그리고 현직 개발자분들의 만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계의 이야기와 최신 기술의 흐름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을 직접 듣고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의 전공 동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전공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지원을 넣으면 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구조인데요. 저는 제가 원하는 동아리에 합격했을 때가 진짜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고 또 뿌듯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제 전공 실력이 진짜 많이 향상됐는데요. 전공 동아리가 이제 선후배 간 1대1로 전담 멘토 멘티가 정해져서 이 1대1 멘토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덕분에 이제 제가 모르는 내용들은 멘토 선배님께 편하게 질문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혼자였으면 알기 어려웠을 전공 지식들을 계속해서 선배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저는 진짜 이 활동을 통해서 전공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학교이다 보니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개발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즐기는 것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인 청축제와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행사가 아닌 게 매번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회의를 거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달이다 보니 곧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저희가 엄청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저희 1학년 친구들도 정말 기대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또 아무래도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 하나가 급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희 학교는 맛있는 급식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는데 밥이 맛없으면 살기 힘들잖아요. 네, 저희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맛있는 급식만 따로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이 PPT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나온 급식만 따로 찍어서 모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 학교에서 2-3달 동안 생활하면서 끼니를 거르려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을 만큼 맛과 구성이 모두 알찬 급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학교에 와서 밥 먹는 시간만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PPT에는 포함하지 못했지만 저희 학교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인데요. 저희 학교 수학여행은 조금 특별한 수학여행을 진행합니다. 바로 해외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7일간 진행되는 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입학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기대가 정말 컸던 기억이 있는데요.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생활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기숙사는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숙사라고 하시면 다들 먼저 걱정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화장실이 공용인가? 저도 처음엔 이게 제일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기숙사는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치 싸움 절대 안 하셔도 되고 특히 늦잠을 자게 되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생활하는 것도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일단 심심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혼자였으면 지루했을 만한 일들도 친구와 함께 하다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서로 도와주는 부분도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 잘 뻔하면 서로 깨워주기도 하고 과제나 준비물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 더욱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숙사에서는 매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제 기숙사에 피자나 치킨 같은 외부 음식을 시켜서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학교 들어오면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다 보니까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도 잘 못 챙기고 좀 외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학교 와서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4월달 생일이어서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었는데 진짜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숙사의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기숙사는 사진에 나와 있는 자습실을 비롯해서 프로젝트실, 가온실, 나온실, 다원실 등 여러 가지 공부 공간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기간에는 혼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자습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친구랑 같이 과제를 할 때나 협업이 필요할 때는 프로젝트실을 따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계속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공부 장소를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계속 집중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고 공부 효율도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장입니다. 기숙사 내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헬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기구와 쾌적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날에는 바로 내려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마음이 오래 유지되냐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헬스장이 바로 있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과실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과실에서는 간단한 간식도 판매하고 있어서 공부하다가 지칠 때 있으면 내려가서 휴식도 취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과실 가는 것을 특히 정말 좋아하는데요. 간식을 사 먹는 재미 때문에 더욱 자주 찾아가게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자 하고 내려가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과실을 다시 공부할 에너지를 채워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홍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스타랑 블로그인데 매달 학생들의 소식을 올리고 있으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QR 찍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 왼쪽 아래에는 에스크라고 해서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고 답변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에스크 링크는 인스타 프로필에 걸려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Q&A 시간을 가질 건데 혹시나 시간이 끝난 후에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에스크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안 들려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원래 컴퓨터랑 많이 친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이 학교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코딩 같은 거는 잘 몰랐는데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 멘토링이랑 또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네,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게임은 주로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롤이랑 발로란트를 많이 했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컴퓨터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영어 수학을 좀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이스토고라고 하면 사실 공부도 잘해야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 때 학교 성적이나 이런 게 어땠는지 공개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쪽이 특히 많이 낮았었는데요. 저희 아들이랑 똑같으시네요. 네, 저는 수학 성적이 진짜 다른 건 다 A 나올 때 매번 C만 나왔었는데도 이 학교에 입학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여기 한참 뒤에 있는데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활하는 내내는 계속 교복 입나요? 아니면 생활복을 입어도 상관이 없나요? 계속 다 교복만 입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는 편안하게 입고 계셔도 되는데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체육이 있는 날에는 체육복을 입으실 수 있는데 체육이 없는 날에는 이렇게 동복이나 하복 등을 편안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동아리 들어갈 때 원하는 동아리 들어가서 참 좋다고 했는데 그 동아리 들어가는데 뭐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친분 관계가 혹시 있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선배님들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학년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한샘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대로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공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초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체험을 가지고 자신이 정한 전공을 가지고 이제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동아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 기간이 따로 주어지는데 그 면접 기간 동안 자기가 지원한 동아리에서 면접을 본 후에 그 2학년 또는 3학년 선배님들이 합의를 하여 그 친구를 합격할지 아니면 탈락을 하고 다른 동아리로 갈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기숙사 인원 교체 기간이 있을까요? 늘 똑같이 지내는지. 저희 학교에서 이제 룸메이트는 1학년 초반에는 이제 랜덤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그 2학기 때부터는 상점을 모으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이랑 잘 생활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재학생 이채연, 문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사전 질의를 좀 받았었는데요. 그 온라인 사전 질의 받은 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다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신 게 입학 가능성 성적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줄에 보시면은 관련 학과 대학 진학에 가산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 중 학원에 다닐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학 진학이라는 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봐서 대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하면 이제 자퇴를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굉장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가려는 학생은 처음부터 입학을 안 하는 게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코딩 관련된 수상 경력이 많이 중요할까요?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이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알고리즘 경진 대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대회에 대해서는 가산점은 없는데 뭐 참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회에 참여하면 자신의 경험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면접 시험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부모는 진학을 원하는데 아이는 이 학교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학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대답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룸메이트 바뀌는 주기 써져 있는데 이건 아까 학생들이 대답을 준 것 같아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나올 수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말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무기간을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하고 있어서 그때는 금요일 오후에 반드시 집에 가게 되고 그 이외의 주말에 대해서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귀가를 할지 학교에 남을지 판단해서 학교에서 남을 학생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심이지만 국영수가사, 교과지도나 독서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DSM 인증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외국어 교육이나 독서교육, 뭐 체육교육, 건강교육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비, 기숙사비 저희는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의 점심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 그 다음에 주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기숙사비는 무료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성적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넘어가고 AI 도구 이용한 프로젝트 많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최근 트렌드에 다 민감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의견을 나누면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AI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기초능력평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양평가, 직업기초 소양평가.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걸로 대신하고 공기업 준비도 하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혹시 공기업 준비 네, 산업협력부장님께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기업 준비하고 있고요. 매년 한 5명, 6명 정도 공기업 가고 있고 공기업 가는 게 크게 이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공기업들이 있고 그다음 공무원 쪽에 있습니다. 공무원 작년부터는 군무원도 열렸어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군무원은 일단 그 둘 다 공무원이긴 한데 그 고졸인재로 해서 따로 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원하는 학생이 대신 이제
그 성적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성적이 3.5 이하로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보통 교과 같은 경우,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평균 B 이상이 돼야지 일단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 주어지는 친구들 작년 같은 경우 군무원 2명 다 합격을 했고요. 공무원도 제가 볼 때는 뭐 10명 중에 한 8, 9명 정도는 그 희망하는 학생들,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거의 합격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 일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중에 그 전산직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직 공기업이 있습니다. 전산직 공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년 한두 명 정도씩 들어가고 있고,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택금융공사나 뭐 이런 쪽 들어간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일반직으로 또 학생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산 쪽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에도 한두 명 작년에 철도공사도 들어갔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매년 대략적으로 한 5명, 6명 정도가 공기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부사관 이제 학생 가는 학생들이 좀 몇씩 있는데, 그냥 가도 부사관 일반 부사관이 아니고 사이버 부사관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해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해군 쪽 사이버 부사관으로 가고 있고요. 그쪽 간 친구들도 실제 간 친구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일반 부사관들하고 또 좀 다른 케이스라서, 그래서 그렇게도 공기업 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성장에 따른 변화에 프로그램 개발자의 입지와 졸업 후 직업의 안정성은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취업 현황 설명드릴 때 보셨겠지만은 저희 학교 아직까지 취업을 95% 이상 해내고 있고 크게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AI 성장에 따라서 뭐 직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새로운 직업, 더 좋은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직업들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더 선점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학 전 준비해야 될 전공 지식 혹은 자격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먼저 선행학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합격을 하시면은 저희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그 과제는 충실히 하고 오셔야지 3월달 첫 학기부터 학교 생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학한 다음에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할 과제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과제를 성실히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정보 수업 충실히 하셨으면은 중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미리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미리 뭐 코딩을 먼저 해본다든지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몇 문제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있는데요. 요거는 잠시 유튜브 송출을 잠시 중단하고 이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분만 쉬겠습니다.